부산시가 가덕 신공항의 미래 모습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50대 메가허브 공항 진입이 목표입니다. 부산을 1박 2일로 방문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현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과 부산의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경남 하회농가가 에콰도르 하회 수입에 반대하며 하회 농가를 뒤엎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가덕도 신공항의 미래 모습과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가덕 신공항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 국제노선 100개, 국제환승노선 150개 운영을 목표로 세계 50대 메가 공항으로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박 시장은 남북권 글로벌 관문 공항이라는 비전 아래 아시아 복합 물류 허브 공항, 세계 50대 메가 허브 공항, 글로벌 초강력 공항 경제권 구축,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공항 등 4대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이후 부산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신공항의 미래 모습과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4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일본 규슈 지역 항공 화물을 부산항을 거쳐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가덕 신공항에 대형 화물기 취항이 가능하도록 길이 3,500m 활주로를 갖추고 24시간 운영하는 남북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항 이후에는 여객과 물류 수요 폭증을 감당할 수 있는 활주로를 2개로 확장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부분이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덕도 공항은 단순한 여객 공항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류 공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류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 배후에 국제적인 물류 도시를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덕 신공항은 올해 4월 건설공단 설립 이후 보상과 함께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설계 공모에 들어가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항 조성을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현장 회의가 11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과 부산의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 글로벌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현안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을 한데 묶어 추상적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각 지역을 세분화해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다 묶기에는 너무 서로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나 시민들의 요구가 다 다르거든요.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부산의 원도심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여당의 노력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부산 발전을 말로만 내실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산업은행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지난 연말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포함된 부산 글로벌 중심도시 조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까지 이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당과 관련 부처, 부산시가 함께 부산 글로벌 중심 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방문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갈치 시장과 비프 광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지역 민심을 달래고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등으로 불거진 지역 의료 홀대 논란 속에 텃밭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금정구가 부산대역 3번 출구 주변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범람 대비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3번 출구 주변은 주민들의 친수 공간에 더해 주거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곳입니다. 금정구는 보도와 온천천 진입로를 확장하고 홍수 방어벽과 방제 게이트를 정비해 침수 피해를 줄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동구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유치원 우체통 아트갤러리에서 일러스트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의 1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영산대 웹툰학과 교수와 재학생 등 7명의 작품 15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국회가 정식 체결 준비에 나서면서 부산 경남 화훼 농가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었던 농사를 뒤엎고 국회 항의 방문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랙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밭을 지나갑니다. 그동안 농민들이 땀과 노력으로 길렀던 거베라는 힘없이 꺾였고 땅은 갈아엎어졌습니다. 한편에선 싱싱한 거베라와 장미, 국화 등을 바닥에 놓고 잘라내거나 밟아버립니다.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이 타결되면서 하해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농가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선 겁니다. 인건비, 자재비 빼고 나면 농민들이 꼴은 떨어오는 게 거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베라 농가에서 농사를 포기하고 이런 오늘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고 정부에서는 이런 실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 하해 수입 소식에 농가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35년째 김해 대동면에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김종철 씨. 비료값과 전기세 등 모든 생산비가 증가해 어려운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해 수입량을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오히려 수입이 제한됐던 코로나19 시절이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콜롬비아나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까지 들어온다면 에콰도르의 수입량이 거의 1억 달러 된다 하는데 거의 농가가 전부 전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두려움이 듭니다. 실제로 FTA 이후 하해 수입 동향을 보면 콜롬비아산 장미는 36.5배 증가했고 베트남산 국화는 60배 늘었습니다. 현재 장미 10송이 한 단의 거래 금액은 8,000원 선. 하지만 에콰도르산 장미는 한 단에 4,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국내 화훼 농가로서는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 체결 소식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국회에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회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와 농림축산부를 항의 방문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역 화폐 많이들 사용하시죠? 정부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할인 비율과 결제 한도가 축소돼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경남도는 올해 지역 화폐 예산이 아예 책정 안 됐고 부산의 경우 예산이 7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상인이 할인율 일부를 부담하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으로 활성화를 껴야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면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막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 장보영 기자입니다. 송정해수욕장의 서프 빌리지입니다. 지난해 점포 11곳이 동백플러스 가맹점에 가입했습니다. 동백플러스는 점포에서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면 소비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지역 화폐인 동백전을 사용하면 기본 5% 할인에 더해 점포에서 부담하는 수수료에 따라 3%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가맹점에 3% 추가 할인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최대 18% 할인받습니다.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다음에 또 재방문해 주시는 부산시에서 보존을 해 주셔가지고 괜찮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카드 수수료 겸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한테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상인에게 지역 화폐 수수료라는 짐을 지우는 제도란 비판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동백전의 부산시 예산은 2022년 1,600여억 원에서 올해 본 예산 500억 원까지 70%가량 축소됐습니다. 동백플러스는 부족한 예산을 가맹점에게 떠넘기는 용도라는 지적입니다. 부산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에 따르면 동백전 할인율과 충전 한도가 축소되면서 가맹점의 76%는 이용 고객과 동백전 매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협회 측은 캐시백을 제공할 여건이 되는 상인과 그렇지 못한 상인을 갈라치기해선 안 된다며 동백플러스에 집중할 게 아니라 동백전 예산 증액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소 충전 금액은 한 50만 원 정도. 부산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체는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식과 소비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식을 같이 런칭화하는. 현재 동백전 가맹점 중 동백플러스에 가입한 곳은 약 0.6%에 불과합니다. 부산시가 동백전 활성화 대책으로 동백플러스 제도를 밀어붙이면서 상인들과의 동상이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지난 대선 때 등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AI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지만 진짜 후보와 같은 모습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죠.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내용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적용되는 건데 공직선거법 개정법 시행 시점인 이달 29일부터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래 법의 취지대로 총선 90일 전인 11일부터 AI 선거 활동을 감시합니다. 제22대 국선 대비 허위사실 공표 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선 선거일을 90일 앞둔 1월 11일부터는 AI 모니터링 요원, AI 감별반을 좀 조기에 편성 운영해서 시도 선관위 같은 경우에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일 전부터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더 알아볼까요? 먼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출판 기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책뿐 아니라 방송이나 영화, 사진을 통한 광고도 할 수가 없죠.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이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회를 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만 아니라면 의정활동에 대한 문자 메시지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이나 투표 참관인 같은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 등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과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와 판매, 규격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등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각각 오는 31일과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